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4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3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경진월 신유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목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이틀이 되겠죠. 모광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 양금이 될 것이고요.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또는 무쇠와 같다라고 했죠.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기 때문에 경금은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관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도와주어야지만 정화가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경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정화 간목도 같이 세력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진중에 있는 개수도 있고 일목도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이 아닌 저는 습토가 되죠.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토생금,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는 미토라든가 술토는 금을 생할 수 없고, 지금 진토라든가 축토 등이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월령인 편인이, 습토인 편인이 나를 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금이 인월이 태어났을 때라든가 또는 묘월에 태어났을 때, 재성이 왕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금 자체가 약하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이 진월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다 보니 예를 들면 천간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토다금매, 토다매금, 그죠? 금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면 땅속에 묻혀버린 금은 어떻게 됩니까? 녹슬게 돼서 용도가 없게 되죠. 금은 땅속에서 캐내서 그 흙을 털어내고 경금으로서 단련해야 용도가 되는데, 무토기토가 있거나 또는 지지로 토국을 형성, 진술중미, 토 등이 많게 되면 경금은 그 토로 인해서 생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먼저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됩니다. 먼저 간목을 얻어서 토가 많아서 토다매급이 되는 것을 이렇게 간목에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고, 다음으로 본론인 정화를 얻어서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을 기물로 만들어서 용도 쓰임이 있게 된다. 만약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진월의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토가 많기 때문에 정화의 화의 기운을 토가 뺏어가 버리고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경금을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토다 매금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간목이 없는 정화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간목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간목이 이렇게 토를 억제시켜 주면서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정화 등이 경금을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시나 정화 간목을 쓸 때 간목이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정하고 정임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요. 역시나 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개수 임수를 보게 되면 정화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진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도 보호해 줄 수 있고, 이 정화가 보호가 되어야지만 경금을 등이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을 놓고 나머지 글자들 필요한 것들을 취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사주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격국과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보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 또는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으로서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8글자가 생극제화, 형충회합, 그리고 현재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주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사주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바로 좋은 사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간입니다.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 천간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갖는 것이, 이 일간이 바로 이 사주의 주인공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이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주를 장악하고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봤을 때, 일간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왕한 세력을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라든가 비견 또는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왕하거나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관성, 재성 또는 식상으로서 왕한 일간을 통제, 억제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왕세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용신이 바로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8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추운 것이고,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더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또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한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조우용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치용법 이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조우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원력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은 음금이 됩니다. 천간으로 경금은 양금, 신금은 음금,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죠.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토와 금의 관계는 토생금의 관계가 되니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인 신금인 누구를, 나를 생해주는 관계가 된다. 생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생해주고 나를 낳아주는 것은 인성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우리가 어머니로 보게 되죠. 근데 이 인성을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보면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은 발을 정자를 썼죠. 그래서 정의를 우리가 논할 때 나를 낳아준 적모라든가 생모로 이렇게 구분해 보고요. 편인은 생모, 정모는 아니지만 마음으로서 나를 키워주신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양모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고, 정인은 나를 낳아준 정모, 생모가 되는 것이니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지, 그냥 흑백 논리로 정인과 편인을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고요. 일간에 따라서 정인이 좋은 일간이 있고요, 편인이 좋은 일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신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인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건토, 그 다음에 왕토가 됩니다. 자칫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매금이 될 수도 있고, 건토는 뭐다? 생금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약할 때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무토를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습토인 기토라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정인보다는 오히려 편인이 좋겠다. 지지로토 진수중묘토가 있는데, 지지로토도 물기가 있는 진토, 축토라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일간의 특성을 알고서 정편인이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음금이 양토를 봐서 음대 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죠. 정인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진월 토왕절이 될 것이고, 저 진토는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생금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거 진월의 신금을 모왕자상해서 일간도 세력이 있고 토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진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거, 개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 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으면은 음금이 음목을 받고 금극목의 관계, 일간인 내가 극하는 관계가 되는 것인, 이때는 편제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모,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금생수, 음금이 음수를 생한다, 식신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진월은 정인격, 편제격, 그 다음에 식신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진월에 생을 받아서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임수를 치용해서 신금을 돛에 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일간 자체가 신금이고 토로서 금을 생해주면은 물론 생을 받는 신금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신금을 더럽혀질 수도 있다. 진중에 있는 토가 오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은 약할 때는 인성을 얻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을 그래서 더 좋아한다. 그래서 신금이 진월생을 받으면 더럽혀질 수 있다. 오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오금뿐만 아니라 토다 매금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는 임수, 이 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거나 또는 토가 많게 되면 임수를 매몰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이 임수로서 먼저 깨끗하게 이렇게 도세주옥할 때 간목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어떤 역할을 하면 토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역할, 토가 금을 더럽히는 역할을 막아주고요. 토가 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요. 간목을 얻어서 신금과 임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 을목은 월지에 있는 을목이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진중에는 을목개수무토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것이 어떻게 투출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격을 잡고, 만약에 월지에 있는 지장간 중에 아무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월령 자체를 그냥 격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격이 아니라 이건 이제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생시가 개사시가 이렇게 돼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식신격이 될 수도 있고, 무자시라든가 무술시가 돼서 무토가 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본기인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격이 된다. 단 토왕절에 토가 다시 투출되는 것은 심하면 신금을 매금시키는 것이고, 가벼워도 일간 신금을 오금시키기 때문에 토가 다시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지 먼저 본다라고 하면 유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유일주가 되는 것이죠. 유금, 신유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만족해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간여지동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로서 생을 받는 것보다는 일간 자체가 금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더욱더 좋아 보이고요. 월간에는 경금, 겁재가 있는데 요 겁재 경금은 연간에 있는 을목하고 을경합이 되죠. 을경합이 되는데 이거는 탐합하는 거예요. 탐합하라고 경금으로서의 용도,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연지 있는 사화는 진월에 이렇게 토금이 많아지게 돼. 이게 또 습토이기 때문에 사주가 좀 음습해지죠. 그래서 사화는 음습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먼저 무자시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본기가 천간에, 진중에 있는 본기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을목 초기가 있다 하더라도 격은 다시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진중에 있는 무토 월령을 득한 무토가 투출되기 때문에 이거 심하면 매금이 될 수 있고 오금이 될 수도 있으나, 매금은 완전히 땅속에 묻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금은 신금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이다. 임수가 있으면 신금을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임수가 없는 것도 좀 아쉬운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자시보다는 무수시가 좀 더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술토까지 있기 때문에 무토가 술, 진, 사에다 뿌리죠. 왕토입니다. 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할 수 없죠. 결국은 경금하고 합하고 있기 때문에 탐합 만극이 되는 것도 만극이 되는 것도 하는 것이면은, 을목은 간목과 달라서 이 왕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축신은 유축 해금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다시 또 토왕절은 진월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매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금은 오금, 신금 자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토가 많아서 매금되거나 오금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 꼭 하시고요. 이거는 인중인전 병화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죠. 진중 개수밖에
금이 많다고 해서 습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금이 많다 하던 기운은 좀 하강할 수 있지만은 습해지려면 물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진중 개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좀 금수운으로서 특히나 이제 임수를 좀 얻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인중 병화, 사중 병화이기 때문에 수운을 만나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신유시가 아니고 신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늘 중에서 선택하기가 좀 가장 어려운 생시 중에 하나. 이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어느 뭐보나 좋게 볼 수가 없겠고,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시적으로 진유 합금이 됩니다. 임수 투출돼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길신으로 작용하죠. 다시 금수가 세력을 얻고 습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경우에는 한습해질 수 있죠. 연지는 사중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것인데 저 사화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목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아닌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사유 회금도 됩니다. 물론 사유 합한다고 해서 사중병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화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임수가 아닌 개수는 한기만 발생하지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아 보일 것 같고요. 갑오시는 이제 5화가 있고 4화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면 조후의 차원에서는 뭐 이 정도면 화는 충분할 것 같고, 또 간목에 있어서 이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서 신금이 오금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단 임수가 있었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인데 임수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금수, 임수를 보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가 이제 사중병화 청각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을하고 합하고 신금도 시간에 있는 병화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진유합도 되죠. 이거 다합입니다. 다합이면 뭐라 했습니까? 지무 원달이라고 해서 뜻을 오래까지 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뭐 병화는 다른 것과 달라서 반만 합하고 반은 뭐 좋아하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신금을 도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목화운이 짧습니다. 그죠? 의외로. 그래서 차라리 그냥 화를 좀 많이 얻은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